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자평진전 원문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영상까지 상관격의 주요 논점에 대해서 한 6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오늘서부터는요, 이 상관격이 취운, 즉 상관격에 있어서 대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서부터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평진전에서는요, 이 격국 위주로 사주를 분석하기 때문에 이 상관의 격도 마찬가지로 이 격이 완성이 됐느냐, 완성에 이르지 못했느냐, 성중유패, 폐중유성 이걸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평진전은요, 이 상관격의 그 대운 보는 방법도 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상관격이 재성을 사용하는 경우, 이게 이제 오늘 공부 말씀드릴 내용이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상관격이 인성을 사용하는 경우죠. 이걸 상관폐인이라고 그러죠. 흔히 적천수에서 얘기하는 진상관에 해당하는 상관상진이 되어야 유리한 경우죠.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재성과 인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죠. 그래서 재성과 인성이 두 개가 다 온전하다. 재인양청이라고도 하고요. 재인쌍청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같은 얘기죠. 즉 재극인이 발생하지 않아야 귀격이라는 얘기죠. 네 번째는 상관격이 칠살과 인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죠. 이때 신약한 경우에 주로 칠살과 인성을 사용하죠. 이때 인성이 자평진전 입장에서 보면 상신이고요. 적천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용신이 되는 것이죠. 이게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는 상관격이 칠살을 사용하는 경우죠. 상관대살이고요. 여섯 번째는 상관격이 정관을 사용하는 경우죠. 원칙적으로 상관격에서는 정관을 보면 파격이죠. 상관경관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조우의 관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상관격이라 할지라도 정관을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각각 대운 보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격이라고 해서 다 같은 상관격이 아니라는 얘기죠. 유형별로 다 다른 상관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형별로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질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운의 기륭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각각 유형에 맞게 유형별로 대운의 희귀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접근 방식이 자평진전의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요. 상관격의 재성을 사용하는 경우에 시운을 볼 것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공부를 한 거죠. 잠시 리뷰를 해보면요. 이렇게 상관은 재성을 보는데 상관은 정관을 보면은 안 좋죠. 그래서 상관이 나쁜 물건이라고 인식을 하는데 재성을 보면은 정관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얘기죠. 정관을 생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이게 이 상관이 정관을 보면 안 좋은데 재성을 보면은 안 좋은 것을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재성이요. 반면에 상관이 실사를 보면은 상관대살로 좋은데 이 상관대살하는 경우에 재성을 보면은 좋은 것을 안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재성에. 이 재성에 그래서 양면성이 있다는 얘기죠. 상관격에서 재성을 볼 때 정관과의 관계에서는 좋게 작용하고 칠살과의 관계에서는 나쁘게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관격이 재성을 생하는 경우에 귀격이 되려면은 일간도 왕하고 재도 왕해야 된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일간이 강하고 제가 근이 있어야 귀격이 된다. 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죠. 지난 영상에서 일간이 왕하면요, 이 왕은 기운을 관살로 극하는 경우보다 식상으로 설계하는 게 좋습니다.
반면에 일간이 신약하면은 어, 반살로 극하는 경우보다 식상으로 설기당하는 것이 일간에게는 더 나빠요. 이 극하는 물건은 자기가 이 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식상이 있으면은 이게 종살기억이 되지가 않아요. 자기를 극하는 인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간 입장에서는 극설교과를 몸깡 몸으로 받아내야 되죠. 아주 힘들죠. 그래서 신약화하면은 식상을 보면은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식신이나 상관격 얘네들을 사용한다는 자체가 일간이 힘이 있을 것을 요구를 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예. 이게 정관과의 관계에서는 상관이 정관을 보면은 파격인데 이 재성이 있으면은 재성으로 그 파격을 상관 경관의 문제를 해소시킨다는 거죠. 해구한다. 마치 정관격에서 상관을 봐가지고 안 좋지만 재성으로 정관격의 상관을 봤을 때도 이 상관이 나쁜 거죠. 이 상관을 해소시키는 거죠. 이때 생극자의 선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거 같은 논리죠. 이 논리를 모르면은 좋은 사주를 나쁜 사주라고 거꾸로 통변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상당히 중요한 논리입니다. 이 사주는 이게 지난 영상에서 이게 상관격이 재성을 생하는 상관생재의 사주냐 이렇게 수가 많죠. 자수, 해수. 그래서 상관이 많아서 상관이 인성을 차고 있는 상관패인 사주냐 또는 이게 해미 공합을 하고 을목, 묘목에 해당하는 을목이 투관이 돼서 이것은 해묘음이 목국이 성국, 완성된 것으로 보느냐. 즉, 그 목국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낭력자 3명 소식부에 의하면 이거는 목국이다. 그래서 이거를 제격이 인성을 차고 있는 제격 페인으로 봐야 되느냐. 지금이야 이런 경우 제격 페인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자평진전이 쓰여질 당시에는 이 격국 위주로 생각하는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수륙해 놓은 거죠. 이것을. 지금이야 이것은 제격이 인성을 차고 있는 제격 페인. 그래서 제인 쌍청이 되는 거죠. 여기도. 신금을 뛰어넘어서 인수를 그걸 수가 없죠. 쟤는 왕어고요. 그래서 기격이 되는 거죠. 이게 자평진전이 쓰여질 당시에는 그냥 그러면 무조건 원령 위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관격이라고 봤던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난 영상에서 이것은 목국이 완성이 됐다. 그리고 이게 금수 상관인데 이게 금수 상관격은 금수 상관이 재성을 생하는 사주는 별로 안 좋다. 왜 추워가지고 물이 얼어서 이게 수생목을 잘 못 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주는 여기 정화가 있고 해미 공합을 해서 을목이 됐기 때문에 이건 수생목 헐 여지가 그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죠. 이미 목으로 바뀌어 버렸은 거예요. 목으로. 수생목에 걱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귀격이 되는 거죠.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이미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상관이 생재하는 경우인데 본기가 투관돼서 상관과 재성이 함께 월령에 통근을 했다. 그래서 유정하게 됐다. 이 월의 뜻이 상관인데 재를 생하는 쪽으로 돼 있다. 그래서 귀격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요 사주와 여기는 아예 목으로 상관이 목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이것과 유정하게 된 것과 쌍벽을 다툴 만큼 귀격이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모두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오늘의 메인
테마죠. 상관격이 재를 생하는 경우에 그때의 취운, 대운 보는 방법,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죠. 이에 대해서 심선생 자평진전의 내용을 보면요. 상관격의 취운, 즉 상관격이 있어서 대운을 보는 방법은 상관의 격이 이루어진 상관의 격이 이루어진 것에 나누어서 상관격의 유형별로 나누어서 대운을 봐야 된다. 그 얘기는 뭐죠? 아까 상관격의 논점 6가지로 얘기했죠. 상관격이 재성을 생하는 경우, 하나, 상관폐인하는 경우, 두 번째, 세 번째는 같이 보는 경우, 같이 재인을 함께 사용하는 거,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칠살과 인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다섯 번째는 칠살만 사용하는 경우, 이게 상관태살이죠. 여섯 번째는 정관을 사용하는 경우, 조 때문에 사용하는 거죠. 이 6개의 유형별로 나누어서 대운을 봐야 됩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상관격에서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본 모든 격이 다 그랬죠. 정관격에서도 제격에서도 인습격에서도 식신격에서도 그렇고요. 칠살격에서도 그렇고요. 상관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래서 유형 중에 상관이 재를 생하는 경우, 상관이 생재하는 경우에 대우는 이때는 재와 일간의 힘을 비교를 하는 거죠. 진영 논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간이 가벼우면은 재와 일간의 동태를 봐서 둘 중에 약한 것을 도와주는 운이 좋은 거죠. 재성이 약하면은 재운이나 식상운이 좋죠. 일간이 약하면은 인성운이나 비겁운이 좋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일간이 가벼우면 재보도 그러면 인성운이나 비겁운이 유리하고 일간보다 재가 가볍다. 일간은 강한데 그러면 재운이나 식상운이 상관운 역시 좋다. 마땅하다. 이게 식신으로 생재하는 경우도 같은 논리죠. 두 양자를 비교해서 약한 쪽을 도와주는 운이 좋다. 일간이 약하면 인성은 비겁은, 재성운이 약하면은 재가 약하면은 재가 약하다는 얘기는 일간이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인성이나 비겁운은 필요 없고 약한 재운이나 식상운이 오면 좋은 거죠. 이걸 반드시 기억해 놔야 되죠. 이에 대해서요. 서 선생의 표현을 보면은 팔자 중에는 이게 팔격이죠. 이게 팔정격을 의미하죠. 외격이 아니라 정격을 의미하죠. 정격 중에 상관격이 변화가 가장 심하다. 상관격이. 다른 격보다 이 상관격이 변화가 많다. 또 운을 볼 때도 역시 상관격이 가장 변화가 많다. 왜 상관격에서만 유독 변화가 많습니까? 그것은 이 조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자평진전 2권에 나와 있죠. 용신 격국의 기후와 배합을 살폈을 때 득실이 있다. 기후 배합과 득실을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이게 원문에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래서 소생이 이거를 왜 상관격의 경우 변화가 다른 격에 비해서 많습니까? 또 운도 또 왜 변화가 더 다른 격에 비해서 많습니까? 이거를 언젠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서요. 아주 이번 기회에 간단히 이해를 돕고자 예를 들어봅니다. 이게 상관격이에요. 재성을 생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상관격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변화가 많은 거죠. 이게 수목 가상관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유형은 진상관, 가상관, 이게 적천수 용어죠. 지금 이게 평주 자체가 설하고 선생 적천수 입각에서 이 사주를 푸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목 가상관 그러면은 겨울에 태어난 수가 개수나 해수 임수가 해월달이나 자월달에 태어난 경우죠. 그때 목을 만난 거죠. 그러면 이게 걸록격, 월급격의 경우에 이제 목을 본 경우죠. 그러면은 물이 얼어가지고 수생목을 못 해요.
그때 재를 보면은 재가 이제 화거든요. 그러면은 물이 녹아가지고 수생목을 잘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주 좋은 거죠. 똑같은 재를 만났어도 수목가상관에서는 굉장히 이 재성의 그 이피션시, 효율성, 능률이 아주 좋게 되는 거죠. 반면에 금수상관격에서는 겨울에 태어난 금일간이 목을 본들, 재를 본들 수생목을 잘 못해요. 물이 깡깡 얼어가지고 아주 능률이 떨어지죠. 효율이 떨어져요. 여기 수목가상관보다. 목화상관도 마찬가지죠. 여름에 태어난 목이 재성을 보면은 토를 봐봐야 메마른 거예요. 그래서 토의 그 재성을 본다고 그래서 사주가 좋아지는 정도가 미미한 거죠. 그래서 금수상관이 상관생재를 했다. 그래 별로 유리할 게 별로 없어요. 목화상관이 상관생재를 했다. 그래봐야 별로 사주가 귀격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다 조우 때문에 그러죠. 이처럼 상관격이 재성을 생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다 달라요. 또 상관격이 인성을 차고 있는 이게 이제 상관폐인이 되려면은 상관이 강하고 일간이 다소 약해서 근이 있는 인성으로서 상관을 제극하고 이거를 상관을 상진한다고 그러죠. 상관의 폐해를 다 제거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신약한 일간을 돕는 이게 진상관인 경우죠. 상관격이 인성을 차고 있는 경우 여름의 나무가 인성을 보면 아주 효율이 높죠. 아주 인성의 가치가 배가 되죠. 또 토금 상관, 무일간의 신축월인 경우 축에서 신금이 투관돼서 상관이죠. 이거를 토금 상관이라고 하는데 이때도 겨울에 토기 때문에 깡깡 얼었죠. 조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인성을 보면 좋죠. 화를 보면은 아주 좋게 되는 거죠. 이런 때는 굉장히 같은 상관격이라고 해도 다른 상관격들에 비해서 이런 목화상관이나 토금상관 요런 때 인성의 가치가 아주 엑셀런트하다는 거죠. 다른 상관하고 차별화가 된다는 얘기죠. 또 상관이 이 칠사를 사용하는 경우, 대사를 하는 경우에도 금수 상관이 상관대사를 하면 아주 좋다는 거죠. 다른 상관에 비해서. 또 화토상관, 이렇게 병일간이 미월에 태어나는 경우, 이것도 화토상관이거든요. 그러면 너무 조혈하죠, 이게. 그래서 수가 필요해요. 수가 관이죠. 이때 임수 보면 좋죠. 이때 칠사를 봐도 굉장히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같은 이런 문제가 재성을 봤을 때 어떤 상관에게는 좋고 어떤 상관에게는 별로고 인성을 봤을 때도 어떤 상관에서는 좋고 여기는 다 좋은 거로만 소생이 기술을 했는데 이와 반대가 되는 상관은 인성을 봐도 별로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이게 다 그래서 변화가 다양하다는 얘기죠. 운 역시 마찬가지다. 이것을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자평진전 2권의 그 조우죠. 기후를 배합시켜서 이 사주의 득실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거 반드시 참조를 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간과를 하고 있죠. 보통 이렇게 하고 설명을 안 해놓고 이걸 여기서 설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미 자평진전 2권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원문을 읽다 보면 무의미한 표현은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다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읽고 이게 무슨 얘기지 모르면은 그와 관련된 내용을 모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찾아서 공부할 수가 있는 거죠. 가장 무식하게 되는 요인이 자기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조차를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뭘 알고 뭘 모르는 것을 분별할 수만 있으면 모르는 부분만 꼭지를 딱딱 따서 그 부분만 학습하면 되거든요. 이게 대부분 사람이
자기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이 고서를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읽다 보면 왜 그렇지?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내가 어디를 공부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음, 이게 고서를 읽으면 장점이 여기가 있죠. 이에 대해서요, 서 선생의 평주석을 보면은 상관격은 식신이나 상관은 동일하다. 일간의 빼어난 기운을 유통시키는 거죠. 표출시키는 거죠. 그 기운을 표출시키는 게 상관이 식신은 그냥 루틴 일상적인 거죠. 상관은 그냥 일상적인 것보다 범위가 더 넓다는 거죠. 표현의 범위, 표출의 범위가 넓다는 거죠. 그래서 장단이 있는 거죠. 장점은 표현력이나 창의력 등등 뭐 이런 게 좋을 수 있고, 단점은 이 정관과의 관계에서 주로 발생이 되죠. 관제 구설이라든지 상식이나 법 규칙을 위반한다든지 아나무인 자기 생각을 표출한다든지, 이게 다 보기 나름입니다. 주로 상관 있는 사람들의 그 권력 의지 이런 건 또 강해요. 기존의 질서나 이것을 마음에 안 들고 그걸 타파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간의 기운을 설계한다는 관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래서 상관으로 재성을 생하는 경우는 그 격의 정석이다. 이게 상관격은 다른 거보다 일차적으로 상관이든 식신이든 재를 생하는 것이 원칙적인 거라는 거죠. 상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일간이 신강함을 전제로 한다고 그랬죠. 강하면은 식상에 서러는 것을 좋아한다고 그랬죠. 극하는 경우보다요. 그래서 일간이 신강하냐 신약하냐가 그 취향, 그 사주의 그 품질이라고 할까요? 사주의 귀격인지 그 천격인지 그것이 다르다는 거죠. 여기처럼 여기는 굉장히 강하죠. 일간이 일단 신강해야 좋습니다. 식신이나 상관격에서는 그렇죠. 상관격에서는. 여기서 보면은 이게 기토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인성을 깔고 앉았고요. 주로 상관어리지만. 그러면 이게 기토가 있으면은 이게 인성 역할도 하지만 이게 양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양인, 우화가. 이 기토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강하다고 보는 거죠. 국자는 기토가 이게 월에서 투관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인이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라는 설명이 있어요. 어떤 선생님들은. 그런데 설하고 선생이나 대부분 이렇게 양인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게 말꼬리 잡는 거예요. 그런 걸. 그 원령의 통분을 해야 왕세는 원령 기준이다. 또 강약, 왕세 강약, 일간을 신왕하다, 뭐 신강하다, 그 왕이냐 강이냐 그런 거. 또 이게 기토가 이거에 겁제라고 불려야 되느냐, 양인이라고 불려야 되느냐, 이런 거 전부 다 그 말장난이라는 얘기죠. 사주의 길흉, 기격 여부를 판단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되죠. 도움이 안 되죠. 그냥 말꼬리 잡는 그 하수들의 불필요한 논쟁이에요. 이것을 양인이라고 볼 것이냐, 겁체라고 볼 것이냐. 고수들은 이미 다 양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령과 관계없어도요. 이게 사춘방의 사주를 보면 경신씨가 무의를 만났다. 이거 외격 시간에 본 거죠, 이게. 개수일간이나 무토일간이 경신씨를 보면은 얘네들이 이게 합록격이라고 그러죠. 무토에게는 이게 경금이 을을 끌고 와요. 그럼 무토가 정관을 얻게 되는다는 논리고요. 개수일간은 신금이 사신합으로 사화를 끌고 오면은 사는 무토의 본기이기 때문에 개수 입장에서는 정관을 얻게 되는 거죠.
무일간이 경신시를 보면은 여기에 제 관이 다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을도 있죠, 정관도. 쟤는 여기 임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주 식신이 록을 얻어서 아주 왕하죠. 그래서 전왕 식신격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요 세 가지만 놓고 그 외격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자평진전에서는 이 외격을 인정할 때는 그 두 가지 전제가 충족돼야 된다고 그랬죠. 첫째, 일간과 월과 같은 오행이어야 된다. 즉 양인격이나 녹곡격, 걸록격이나 월곡격이 첫째 돼야 되고, 그 경우에 천간에 재나 관살이 없을 때 한해서 외격을 고려를 한다. 근데 이 경우는 어, 일간과 격국 용신이 같은 오행도 아니죠. 여기는 토고 금이죠. 따라서 외격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가 진월이나 수월이라고 그래도 여기는 재가 있었거든요. 재가. 따라서 이건 외격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사주를 외격으로 접근을 하면은 실력 없는 사람이 무일간이나 개일간이 경신씨 보면 좋다더라. 그 단편적으로만 알고 사주를 보는 거죠. 아주 잘못된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전 록격, 록이 이제 여기서는 그 정관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록격이라고 하는 표현보다 함록격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이게 지나가는 얘기고요. 그 식신격에서 얘기하는 사강도의 사주가 요건데, 요것도 무일간의 경신시죠. 그래서 신금에서 공기가 나와서 식신격이에요. 식신이 생재를 했네요. 그리고 식신이 똑같이 월령에 통근을 했죠. 아주 유정하게 돼 있죠. 그러면은 일간이 왕할 것을 요구를 하죠. 여기는 양인을 깔고 있는 거죠. 양인을 깔았다고도 보는 거죠. 이 오화는 무토에게 양인도 되고 인성도 되는 거죠. 또 양인의 도움도 있고요. 여기는 일간이 엄청 강하죠. 그러니까 재가 약하다는 거죠. 재가. 그러면 재를 또는 재운이나 식상운이 오면 좋죠. 이런 운이 좋은 거죠. 여기는 일간이 그렇게 왕하지 못하죠. 식신하고 재가 강하죠. 신자합.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성운하고 비겁운이 오면 좋겠죠. 그게 결국은 이거죠. 이거 일간과 재와 비교를 해서 양자 중에 약한 쪽을 도와주는 운이 좋다. 그래서요, 여기 일간은 인성에 좌있다. 안고 있다. 깔고 있다. 그래서 기토가 투관됐다. 그래서 기토는 양인으로 논할 수가 있다. 양인으로 여기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기토가 양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선생님은 이게 양인이 되려면 월령에서 투관이 돼야 되는데 이게 월에서 투관된 게 아니라 여기는 일이나 연으로 투관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선생님은 월에서 투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겁재라고 불려야지 양인이 아니올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설하고 선생님은 뭐라고 그래요? 양인으로 논을 여긴다는 얘기예요. 기토가 양인. 그만큼 힘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불필요한 이걸 가지고 말꼬투리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사강로 요 사주와 비교하면 더 강하다. 일간은 강하니 재성의 동태를 한번 보자는 거죠. 임수가 쟤인데 여기 장생이 있죠. 신의 장생인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을 얻었으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다지 약하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니 우운에서 식상운이나 재운이 오면 좋다. 이게 약하다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재성운이나 식상운이 오면 좋다. 그래서 해자, 임자, 이렇게 개초. 이게 신내, 임자, 개초 요 30년이 이게 방단금족 아주 좋은 얘기죠. 꽃이 보이고 비단이 보인대요. 아주 뭐 금상첨화라는 얘기죠. 아주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거죠. 화양연화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만나기 쉽지 않은 운이다.
이렇게 이런 운을 만난다는 것은 어, 쉽지 않다는 얘기죠. 굉장히 운이 좋다. 이런 운은 일간이 강하고 제가 약해서 운에서 재운이나 식상운을 보면은 마땅하다는 그 설과 정확하게 부합한다. 이게 자평인전 네, 대운 보는 방법 요거. 일간이 강하고 재성이 약한데 요런 경우 재운이나 식상운이 오면은 좋다는 자평진전 이론의 그 설과 정확하게 부합한다. 맞는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대운 보는 방법 이거를 자평진전에 6가지 유형이 있죠. 유형별로 이거를 다 알아놔야 돼요. 배우든 나중에 공부를 반복해서 보다 보면 이거 굳이 안 외워도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상관으로 재성을 생하는 경우에. 그리고 식상격은 일간이 강할 것을 요구를 하는 거죠. 그때 재와 일간과 재성을 비교를 해서 얘가 강하다는 얘기는요. 반대 진영이 재가 약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약한 애를 도와줘야죠. 재운이나 식상운이 좋고. 얘가 강하다는 얘기는 일간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성운이나 비거운이 좋을 수밖에 없죠. 예, 이걸 다 알아놔야 됩니다. 예, 그리고요, 이거 사주요. 이게 나장원의 사주인데요. 장원을 한 사람의 사주란 얘기죠. 이게 지난 영상에서 이거는 이미 제격이 인성을 차고 있는 겁니다. 이걸 소개한 거는 그 당시에 이런 격국 위주로 생각하는 그 자평진전이 쓰여질 당시 이 격국 위주로 생각하는 사고가 아직 그 유행하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 이런 경우 보면은 제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 적천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제격으로 접근을 하든 뭐 상관으로 접근을 하든 뭐로 접근을 하든 결론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사주 보면 귀격이다. 이게 금수상관인데 목을 봤다 그러면 수생목을 잘 못 오는데 이게. 그런데 이게 해묘 그 공합을 해서 아주 목으로 바뀌어 버렸으니까 수생목 뭐 할 여지가 뭐고 그게 없는 거지 원령 자체가 바뀌어서. 그래서 일종의 수생목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일체가 됐으니까. 목이 됐으니까. 그러면 일간만 왕하면 좋은 거죠. 이게 보니까 일간이 약하네. 그러면 인성은 오고 비거분이 좋겠죠. 당연히. 이걸 이런 구조를 알면 그냥 보여요. 이게 약하네. 인성은 요런 때 좋겠다. 그냥 쉽죠. 반면에 이런 데 보면 인성운인데 이게 지지로부터 이게 극을 받아서 절각이 돼 있는 상태예요. 무토나 기토가 그다지 도움이 안 되죠, 이게. 그래도 안 되는 건 아니죠. 크게 왔다는 얘기죠. 그러냐, 인묘, 완전히 제가 강한데 또 재운이 왔다. 아주 흉한 거죠. 아주 안 좋게 되죠, 인이합이. 그러면 이런 사화가 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럴 때는 조후 운이 왔죠. 아주 좋죠, 이럴 때. 이렇게 금수, 이게 상관이 되는 거거든요. 차기 때문에 이 관사로 운영오면은 이게 병운, 정운 다 좋게 되는 거죠. 이게 사주를 자평진전을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그냥 이런 거 보면 어지간하면 그냥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동으로. 어느 대운이 좋고 아무 실수 없이 이쪽으로 보면 이게 지금 이렇게 생각해야 돼, 저렇게 생각해야 돼. 혼란스러울 여지가 있어요. 흥크러질 수가 있다, 사고가. 근데 여기서는 딱 정해져 있어요. 딱 체크 포인트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실수할 그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들어 있죠. 그냥 읽어도 큰 차이가 오류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보면요. 금수상관이죠. 겨울에 태어난 동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이게 화를 보는 게 즐거워하는데 이 사주는 소양춘에 태어나서 이게 해월에 태어났다는 얘기죠. 그치 태어나서 춥기는 추워서 이게 화가 필요한데 이게 미중 정화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가 찬 걸 걱정하지 안 해도 된다. 조가 어느 정도 이게 해결돼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 이게 보면 배우자 궁에 있는 거죠. 이게 배우자의 덕이 있는 거죠. 이런 게. 배우자 복이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요. 해미가 궁합을 해서 을목이 투관돼서 이게 상관이 이렇게 해미 궁합에 이렇게 해서 지난 영상에서 얘기한 낙록자 삼명 그 소식부에 의하면은 이거는 이미 목이다. 그래서 상관이 변화해서 제가 됐다. 제가 됐고 양자에서 이렇게 식신이 또 생까지 해준다. 그래서 여전히 예, 식신이 재성을 생하는 국이다. 왜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느냐. 이게 재가 굉장히 왕하더라. 재성은. 또 수생력도 받고. 지금 대운을 보려면은 일간의 동태와 재의 동태를 봐야 되는데 재는 굉장히 왕하다. 그 이제 일간은 보면은 아주 약하다. 근이 이제 이 자평진전에서는 신금을 어, 이게 자수의 장생이죠. 여기도 장생이죠. 근데 여기는 이제 좀 멀고 요거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그런데 이게 개두를 당했죠. 이렇게 모토로부터. 이게 결국 평진전에 의한다고 그래도 신약해요. 운이 인성운이나 비거운이 좋죠. 그래서요. 이렇게 경진신 여기 15년 15년이라고 얘기한 거는 설하고 선생은 대운을 5년 5년 구분해서 본다는 얘기죠. 여기처럼 이렇게 대운 자체가 강하게 왔나 약하게 왔나를 판단할 때는 청간과 지지를 모두 고려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운은 원칙적으로 10년을 봅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강약이 강하게 왔는지 약하게 왔는지를 구분한 이후에는 이렇게 5년 5년으로 끊어서 본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자평진전과 적천수에서 대운을 보는 원칙적인 태도입니다. 소생이 말씀드리는 게그 자평진전과 적천수에서 대운 보는 방법의 그 표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생처럼 대운을 보지 않으면 자평진전과 적천수의 입각에서 대운 보는 방법에서 벗어난 것이에요. 예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15년이 가장 좋다. 좋죠. 신약한데 일간을 생존해주는 이렇게 토생금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무인 기묘 여기 20년은 여기 인성우는 좋을 것 같으나 약하게 왔죠. 20년은 이게 지지를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재운이잖아요. 이게 지지가. 그래서 재는 왕하고 일간이 신약하게 돼서 결국 안 좋다. 그 얘기죠. 또한 게다가 금수 상관인데 그래서 이 화의 조우가 필요한데 그래서 본래 화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을 기뻐하는데 원국의 관성이 보이지를 않는다. 이게 지금 지지장간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운이 동쪽, 남쪽으로 이렇게 동남으로 따뜻한 지역으로 방향으로 흘려서 기후를 잘 따뜻하게 맞춰준다는 거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서 이 사주가 귀격이 됐다. 운마저도 좋더라. 그래서요. 운을 얘기하는 사람은 소생과 시청하시는 이 명력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죠. 운을 말해주는 사람들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그것을 참고하고 종합하고 연구해야 된다. 그것이 대명사이기도 하고, 요런, 이걸 동사화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것을, 그것이라는 게 뭐겠어요? 무엇을 참조하고, 무엇을 종합하고, 무엇을 연구해서 반드시 그걸 해서 운을 얘기해 줘야 된다. 결국은 이거네요. 요거.
조를 감안해야 되고, 조를 참조해야 되고, 조를 종합해야 되고, 일간이 신강한지 신약한지. 지금 여기는 재와 일간을 비교를 했죠. 해보니까, 여기서는 재는 굉장히 왕하고 일간이 약해서, 희신이, 인성운하고 비거문이 희신이고, 재운 같은 경우는 그 기신이 되는 경우죠. 그리고, 어, 또 여기 정화 같은 경우 관살운이 오면은 좋게 되는 경우죠. 관살운이 오면 조후상. 이것을 모두 늘 오늘 얘기해주는 즉 감명가죠. 감명하시는 이 사주를 보시는 선생님들은 늘 이거죠. 이게 다예요. 적천수의 입장에서거든. 자평진전은 이게 격국 위주로 이걸 다 감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평진전 고수와 적천수 고수가 요 사주를 놓고 보면 언제 좋고 언제 안 좋습니다. 그 싱크로율이 거의 그 높은 거죠. 거의 동일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는 공부를 하실 때 대부분 선생님들이 자평진전에 의한 결론과 적천수에 의한 결론을 스스로 낼 줄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결론을 얘기하는 게 이게 적천수 이론인지 자평진전 이론인지 모르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죠. 다 섞어지게 돼서 그렇죠. 혼합돼서. 선생님 그런 경우는 정확하게 자평진전도 모르고 적천수도 모르는 형국이 될 가능성, 그 개연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준별해서 보는 연습, 그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 자평진전과 적천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내공을 증진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자가 달랐을 때 그러면 뭐가 옳지? 의구심이 생기면 이때 주역으로 사주를 전환시켜가지고 평가를 하라고 그랬죠. 이게 사주를 볼 때 적천수인지 자평진전인지도 모르고 결론을 하나 내놓으면은 그러면 주역의 입각에서 보면은 이게 주역이 지금 자평진전 이론인지 적천수 이론인지를 이게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사주 보고 좋은 것 같아 그렇게 결론이 나왔는데 주역으로 놓고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게 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선거에 출마하면 이게 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결론을 내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명리 공부하시는 분은 아마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게 자평진전 자기가 그런 주장이나 견해 가진 게 이게 자평진전 이론인지 적천수 이론인지 구분을 못해요. 다.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 원문을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 사주는요, 이렇게 추월에 이렇게 상관과 재성이 이렇게 월령에 통분을 해서 유정하다고 그랬죠. 칠살격에서도 그런 경우 있었죠. 칠살격이 인성을 살인상생하는 경우에 칠살과 인성인가요? 네, 그것이 그 월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이게 다 논리가 비슷합니다. 어, 이 사주 역시 상관으로 재성을 생하는 상관 생재격이죠. 상관격이고 재성을 생하는. 그래서 재는 왕하고 제가 일간은 왕하고 일간은 장생 아주 왕하죠. 반면에 재는 여기 묘에 통분한 게 다죠. 이 기토로부터 멀리서 생을 받지만 너무나 약하죠. 재는 약하죠. 그러니까 재운이나 식상운이 오면 좋죠. 이런 재운 좋죠. 이럴 때. 신운, 경금은 여기 신금은 좋죠. 그래서 우리 명조와 반대다. 얘와 반대라는 거죠. 얘는 재가 강하고 일간이 신약한데 여기는 신강하고 재가 약하니 재운 위주로 사주가 와야죠. 그래서 금은 이 축은 금고고 여기 기토와 경금이 나란히 함께 투간이 돼서 이것도 뭐 투출 투간 다 무의미한 논쟁이라고 했죠. 재와 상관이 유정어다. 이게 의미가 있죠. 유정어면 성격이죠. 귀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운, 신음, 신급 요 세 운이 최고 아름답다.
제 생각, 이게 쟤를 도와주니까요. 임계수운 관사론이죠. 관사론은 일간이 이렇게 강하니까 관사론이 와도, 이게 이제 상관격이죠. 상관격. 관사론이 오면 상관경관의 문제가 오니까 이게 상관경관의 문제가 돼서 이게 조금 덜커덩거리는 얘기죠. 이렇게 정관운이 오고 그러면은 문제가 될 소지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상관경관이 돼서 약간 그, 그 조금 이 무설이라고 할까요? 약간 조금 덜커덩거리는 측면은 있으나 일간이 강해서 일간이 굉장히 강해서 충분히 견뎌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일간이 강해서 관살을 깊이 하는 게 그렇게 심하지 나쁜 게 심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일간이 강하면은 견뎌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신강한 사주의 장점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여기 임계수 이거 우는 좋다고는 얘기 못하죠. 조금 뭐 말이 나올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이런 때는 자숙해야 돼요. 요 5년은 특히 이 정관 5년 이런 때는 자숙하는 게 좋죠. 그러나 요신 이런 때는 좋으니까요. 재운이 가장 좋고 식상운은 식신이나 상관운은 이 구별이 있다. 분별이 있다. 이게 뭔 얘기냐? 이게 얘 경금을 생해주는 게 좋은데 식상운이 토거든요. 토는 조토와 습토가 있다는 거죠. 미토, 술토는 이게 생을 잘 못 한다는 거죠. 와도 좋은 정도가 약하다는 거죠. 이런 술토 이런 거 넣으면 별로 안 좋죠. 이게 인호술 이렇게 해가지고 일가는 왕한데 더 왕하게 하고 이게 안 좋죠, 여러분. 미토도 역시 조토라 안 좋죠. 반면에 여기 기토, 축토, 진토 이건 습토기 때문에 토생금을 잘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무토, 술토, 미토는 조토라서 축토나 진토, 기토만큼 좋지 않다. 축토가 돼야만 화의 기운을 설계하는 거죠, 식상으로. 설계해서 재를 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다는 얘기죠. 이거 당연한 거죠. 예, 지금요. 상관격이 재성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운을 봤는데요. 이걸 각각의 유형에 대해서 그 우는 걸 자동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 되면은 사주를 보면은 언제가 좋고 언제가 안 좋고 그걸 그냥 보이죠. 예, 다음 영상에서는요. 상관기억이 인성을 차고 있는 이른바 상관상진이라고 표현하죠. 진상관 또는 상관상진 한마디로 뭐 가상관에 대비되는 그뭐 화류상관에 대비되는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죠. 예. 이 경우에 상관폐인의 경우 대운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